근데 어쨌든 이제 회고록이 발간됐고 그 내용에 대한 지금 좀 공방은 있는데 그 내용은 내용대로 그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인규 변호사는 박연차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2006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 회갑 가족 모임에서 명품 시계 피땡땡 시계 세트를 전달받았다. 명품 시계 저게 한 2억 5천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감사 인사를 내게 전했다. 노건평 씨도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 청와대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 박연차에게 전달했다. 이게 이제 이인규 회고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노무현 재단에서는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한테 맡긴 것을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퇴임 후에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이 시계를 전달받은 사실을 알았고 그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이게 VS입니다. VS. 글쎄요, 먼저요. 장해찬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계 공방은 뭐 계속 시끄러웠던 사안인데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인규 전 이 수사부장이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네. 그때 이제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성역화가 되어서 꺼낼래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다라는 점도 조금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특정인이 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덮이고 미화되는 게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는데 공소권은 만료됐지만 노무현 재단이 말하는 것처럼 어쨌거나 시계가 받아져서 전달이 되었다면 그리고 1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박연차 회장의 진술과 노무현 재단의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타양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왜 정상문 비서관에게 요청합니까? 이거는 저 이인규 부장이나 박연차 회장 진술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이 이번에 해명한 걸로 보면 예.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요청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왜 대통령 자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죠? 이 자체로도 노무현 재단의 해명을 100% 사실로 받아들여도 상당히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위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친노라고 불렸던 분들이나 윤건영 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어디 감히 이인규가 하고 나설 게 아니라 사자의 일을 14년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그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요청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이런 예.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반성하는 마음이다라고 좀 그런 선을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셔야지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걸 성역하는 태도로 나오면 반발이 더 커지고 그 반발이 이런 이인규 부장의 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인규 변호사는 당시 이제 수사 책임자로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던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고록에 변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과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였는데 검찰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제 조정원 의원도 잠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서요, 양지열 변호사님, 검찰에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한번 보시죠. 조직 떠난 자로 인해 전현직 검찰 한패처럼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다. 조직에 부담을 줬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 조직을 내세우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양지열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지금 저 회고록이 지극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인규 전 변호사지만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 회고록을 자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라고는 그렇습니다. 검사는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검사가 이쪽 방향에서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수사만 하면 되지 재판을 왜 거치겠습니까? 당연히 저 내 진술 같은 경우도 아까 박연차 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건 검찰에서 얘기인데 검찰이 만든 자료인 거거든요. 그게 수사 기록에도 또 있으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얘기를 지금 와서 꺼내두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이게 불가능한 사건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쪽 한쪽의 당사자 박연차 전 회장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예. 이게 뭐 재판을 다시 열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영상 기록을 공개해도 그건 검찰이 정해놓은 방향에 따라서 적힌 것뿐이에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검찰인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와서 가뜩이나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을 또 책임합시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후배들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인규 씨 회고록 얘기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이제 책이 뭐 시중에 지금 뭐 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인규 변호사를 향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게 될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